자, 오늘의 이벤트 상품, 구독자 이벤트 상품은요, 캠빌의 소라코트를 새거, 제가 뜯지도 않았습니다. 박스 그대로 받은 거 하나를, 캠빌로부터 협찬받은 거 하나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 분께 드릴 거예요. 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밤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 텐트 안 펴놓고요, 그냥 계속 놀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한 11시쯤 됐거든요. 방금 매너타임이라고 문자까지 왔는데 이제 잘 준비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코트 텐트를 제가 드디어 제대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트 텐트에서 처음 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을 해봤으니까 뭐 모비가든도 써보고 카즈미도 써보고 네이처하이크도 써보고 전부 다 방출했습니다. 뭔가 안 맞아가지고. 요 놈은 캠빌 제품입니다. 캠빌의 요새 텐트를 미친듯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크랩 텐트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크랩 텐트 와디즈 펀딩 끝나고 나서 지금 바로 레빗 텐트 오토 폴대 방식으로 콜맨 스웨거 3P 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텐트도 하나 지금 펀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과 동시에 얘도 했어요. 얘도 코트 텐트도 해가지고, 요거는 와디즈 펀딩을 한 건 아니고요, 바로 그냥 스마트 스토어에 풀었는데 요것도 제가 캠빌로부터 받았습니다. 캠빌은 파파스 캠핑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협찬을 잘 해줍니다. 심지어 2개 받았습니다. 요거를 내일 아침에 이제 철수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추가적으로 이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언박싱 및 설치까지만 할 겁니다. 안에 설명서 들어있고, 요거는 그라운드 시트일까 플라이일까, 요거는 플라이입니다. 플라이. 버클 풀고, 안에 볼대가 들어있고요. 제가 사실 코트 텐트를 써보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캠핑장이 아니었어요. 캠핑장 말고 노지, 바닥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곳, 그런 데서 텐트 위에다가 이제 피칭을 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1도 없었습니다. 자, 폴대가 꺾인 폴대가 하나 있고요. 얘도 폴대 끝이 꺾였네요. 둘 다 똑같습니다. 길이도 똑같아요. 얘. 자, 폴대 2개 준비. 그 다음에 요거는 짧은 거는 리치 폴인 것 같고요. 이게 그 코트에다가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밑에는 버클로 묶어야 돼요. 얘가 바람이 불거나 했을 때 떨어지지 않게 버클이 지금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 형식으로 씌우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른 텐트도 이런 방식으로 돼 있긴 한데 조금 다르긴 달라요. 근데 이 폭이 뭐 중국 거 이런 거는 너무 타이트 해가지고 이 텐트 폭이 넓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일단은 68에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넓은 거 있잖아요. 와이드 코트나 그랜드 코트, 거기도 되는지 제가 실험을 좀 해볼 거라서 이것도 요령을 좀 알아왔습니다. 먼저 끼우고 폴대를 끼워야 돼. 모서리 끼우고, 이쪽도 모서리 부분을 먼저 끼웁니다.
이게 폴대를 넣어놓고 하면 이게 휘청휘청거려요. 모서리를 잡고 먼저 끼웁니다. 아이고, 기분이 좋아요. 딱 맞거든요. 이 모서리가 약간 구멍이 터져 있어가지고 이 봉제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를 살짝 열어놨어요. 끄트머리를. 그러니까 텐트 밖으로 텐트 끝이 살짝 나가게 만들어놔서 요게 그 콜맨에서 나오는 그 펼치는 야전 침대 있죠. 그거는 여기가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거를 끼울 수 있게 이렇게 터트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모서리는 다 끼웠고 그 다음에 폴대를 끼워야겠죠. 슬리브를 찾아라. 슬리브 하나 찾았습니다. 슬리브가 중간에 뚫려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기 슬리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슬리브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얘는 고동 텐트하고 조금 비슷해요. 고동 텐트 약간 미니 버전, 1인용 버전 느낌이거든요. 설치하는 것도 고동 텐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끼웠어요. 그러면 요거를 서로 교차되게 여기에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워지는 거니까. 아일렛에 끼우고 쭉 올려서 뒤쪽 아일렛에다가 끼웁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아일렛에 끼우고 폴대로 쑤셔 넣으면서 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쪽 아일렛에다가 으쌰 부들부들부들. 자, 이렇게 하면 다 끼워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은 클립을 톡톡 끼우는 거겠죠. 실밥 같은 거 좀 정리하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나 둘. 보통 여기 묶는 게 있는데 얘는 묶는 게 없네요. 한번 꺾인 이유는 머리하고 다리 부분에 공간을 조금 더 마련해 주기 위해서 폴대가 끝에 한번 꺾여 있어요. 요거를 봐서 뒤집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구조상 뒤집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끝. 한쪽 끝. 반대쪽 하고 올게요. 뭔가 이 사이로 넣는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 리치폴 끝에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일렛도 아니고 그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어요. 폴대 끼우면 안 빠지는 거, 그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끼우고 고리에 손가락을 끼워서 당기면 잘 돼요. 손으로 잡고 당기면 풀리잖아요, 그죠? 여기 부분이 조금 힘이 들어갑니다. 자, 텐션이 다 잡아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면 안 됩니다. 위에다가 플라이를 씌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위에가 이제 지퍼 부분이 있습니다. 메쉬도 있고, 그래서 뭐 결로도 생길 수가 있고 밤에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놈을 위에 덮어야 됩니다. 얘도 보통 텐트하고 똑같이 우레탄이 있어요, 위에. 여기 걸어주는 아일렛은 똑같은 오뚜기 아일렛이 있네요.
오뚜기 아일렛이 한번 걸어서 당기면 이게 안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냥 아일렛은 빠지잖아요. 오뚜기 아일렛은 안 빠져요. 제가 이걸 좀 좋아하는 방식인데, 아래쪽 부분은 버클로 끼워서 고정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설치해 보면서 좀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어라 제법 잘 만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 안에 팩이 있는데 팩 어차피 안 칠 거지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젓가락으로 쓸 수 있는 팩이, 알루미늄 팩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가이라인이 들어있나? 가이라인이 따로 없는데, 이 팩다운은 용도가 코트 텐트로 쓰지 않고 얘를 바로 바닥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때 땅에다가, 어차피 코트 텐트는 코트 위에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땅에다가 설치를 하면 팩다운을 해야 되니까 그 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이제 저의 잠자리를 어디로 할까,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 저기 난로 근처, 저기로 조금 옮길게요. 으쌰, 이사를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이사 마쳤고요. 위치는 여기 쳤습니다. 오늘 제 자리가 뭐 대중이 없어요. 그냥 대충 세팅했기 때문에. 자, 이제 안에다가 침구류 간단히 집어넣도록 할게요. 안에 매트를 원래 깔아요, 제가. 근데 텐션감이 어떤지를 조금 오늘 밤에 몸소 체감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매트는 안 깔고 그냥 바로 침낭만 넣고 자도록 할게요. 요새 뭐 별로 춥지는 않아가지고, 사실 뭐 야침을 쓰면 바닥에서 좀 올라오니까 바닥에 한기 같은 게 안 올라오지만, 또 여기는 데크 바닥이고 겨울도 아니고, 해가 절로 떨어졌단 말이죠. 남쪽 쪽이 맞네요. 자, 이런 방향에 좀 신경 쓰거든요. 자, 베개는 바람이 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면 귀찮으니까 일단은 잘 준비는 마쳤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오늘 계속 앉아서 좀 얘기할까요? 머리가 안 닿네요. 자, 일부러 제가 코트 텐트를 밤에 친 이유가 있어요. 깜깜하죠. 물론 지금 조명을 틀어놨지만 뭔가 잘 안 보이고 뭔가 더듬더듬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텐트를 피고 바닥에 깔고 자는 거, 뭐 이거 다 가능하기는 하죠.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다 가능하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이 코트 텐트하고
야전 침대 조합이 노지에서 이 바닥 상태가 흙바닥이거나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때 텐트를 못 깔겠어요, 저는. 뭐 그라운드 시트 깔면 된다? 못 깔겠어요, 일단. 먼지도 밑에서 계속 바람 불면 안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지푸라기 같은 것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얘의 필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매번 캠핑장 올 게 아니고 노지 캠핑도 다닐 거니까. 근데 뭔가 좀 가볍게 캠핑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뭐 쉘터를 치거나 텐트를 치면 아무래도 노지에선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의자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앞에 테이블 하나 놓고 밥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싶었어요. 물론 요 처마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뭐 비가 막 세게 오거나 하면 들칠 겁니다. 근데 비 올 때는 캠핑 안 나가면 그만인 거고, 햇빛 뭐 얘만으로 햇빛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코트 텐트를 쓸 때는 뭐 위에다가 당연히 타프 밑에 얘는 쓰는 겁니다. 노지를 나가도. 근데 이제 햇볕이 강하지 않는 계절이 오잖아요. 그럼 타프를 칠 이유도 없어지거든요. 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얘 하나만 있으면. 의자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되고, 뭐 여기서 밥 해먹고 뭐 해먹고. 앉아 있기도 이 야전 침대 자체가 텐션이 좋으면 앉아 있는 것도 되게 편하거든요. 의자 말고도. 그래서 아주 가볍게 짐 몇 개 안 가지고 캠핑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물론 제 차에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지만 들어있다고 그걸 다 꺼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미니멀하고 가볍게 식기류 가방 하나 딱 들고, 버너 하나 딱 들고, 아이스박스 하나 들고, 이렇게 가볍게 좀 캠핑을 하고 싶어서 요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이 조합 자체가 진짜 안 맞았거든요, 이때까지. 물론 비싼 텐트 있어요. 제이크라 이런 텐트들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사기가 좀 그랬어요. 저는 좀 비싸다, 과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소라코트, 이름이 소라코트입니다. 소라코트는 소라 텐트도 있고 소라 코트도 있어요. 소라 텐트는 진짜 텐트고 얘는 코트 텐트고. 이 소라 코트는 가격대가 괜찮아요. 10만원 후반대거든요. 19만원쯤 했나? 근데 이게 중국에서 나온 그런 코트 텐트들보다 조금 한 7만원 6만원 정도 비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는 소재가 면입니다. 면. 캠빌 텐트의 가장 좋은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대부분의 텐트가 다 면으로 만들어지거든요. 플라이는 아니지만. 요거는 플라이도 위에 보니까 그냥 폴리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플라이가 조금 더 컸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플라이가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너 텐트가 살짝 젖을 수도 있겠다, 비를 맞으면. 약간 작아요. 조금 더 컸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클 수가 없죠. 물론 크게 만든다면 요 앞에까지 내려가지고 땅에 팩다운하는 방식들도 있는데 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텐트 위에 올리는 방식이라서 요 플라이는 살짝 작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삐뚤하게 친 것도 있기는 해요. 여기는 좀 남고 여기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텐션을 여기를 많이 당기고 저기는 덜 당겼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내일 아침에 좀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자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땠는지, 좁지는 않았는지, 깝깝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철수를 하면서 최종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잘 때 뚜껑을 개방하고 자면 무서울까? 무섭진 않습니다. 위에 저 위에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들이 잘 보이네요. 일단은 걷어볼게요. 걷어서 여기 끝에 호주머니가 있거든요. 대충 구겨서 말아도 되는데 그냥 첫 사용이니까 깔끔하게 돌돌 말아서 포켓을 쏙 집어넣습니다. 위에는 이제 메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쉬 바깥에 플라이는 TPU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아주 매우 잘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써봤던 그 캠빌의 크랩 텐트 있죠. 그 크랩 텐트보다 얘가 좀 더 잘 만들었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요 부자재 같은 것들도 그냥 일반적인 떡볶이 단추가 아니라 좀 고가의 텐트 S는 이렇게 줄 쭉 잡아 당기는 그런 묶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어주는 아일렛도
요거는 이제 알파인 텐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그 오뚜기 팔자 모양으로 돼서 이 폴을 걸면 안 빠지게, 반대쪽 고정할 때까지 안 빠지게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 경량화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좀 고급 자재를 써서 이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점이 되게 지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뭐 전부 다 중저가형 코트 텐트만 사용을 해봤고, 뭐 설치 철수가 굉장히 편한 네이처하이커 뭐 이런 것도 좀 써보긴 했는데, 얘는 설치하는 방식이 그 원터치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피칭이 쉽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 피칭은 그냥 보통. 폴대 2개 넣어서 그냥 고정하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인데, 원터치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장점이 너무 많아요. 면 소재고, 천장도 뚫려 있고, 클리코트에 그냥 찰떡궁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리뷰 끝난 거 아니니까 자고 일어나서 계속 이어서 할게요. 구름이 많이 가려가지고 하늘이 회색이네요. 어저께 여기 화목난로 불길을 보면서 잤습니다. 아침에 막 토끼가 돌아다녀가지고 인기척인 줄 알고 깼는데 토끼였어요. 시원하다. 어저께 밤에도 이거 안 닫고 잤거든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잤었는데 시원합니다. 침낭 속에서 들어가 자니까 따뜻했어요. 그나마 여기 나무가 좀 있어가지고 바로 밑에서는 비를 좀 덜 맞기는 해. 지나가는 비였으면 좋겠다. 이 동네 날씨 요상합니다. 요상해. 저번에도 저 여기 올 때마다 우중 캠핑 했어요. 한여름 제외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그것도 의도치 않은 우중 캠핑. 아, 콧물. 지나갔나? 좀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지나갔네.
소라코트 텐트라고 부를게요. 소라코트 텐트 위에 세팅을 해가지고 밤에 잘 잤습니다. 꿀잠 잤어요, 꿀잠. 뭐 안에 결로가 맺히거나 뭐 습기가 차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뭐 면 텐트의 특성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눈이 좀 부셔서 약간 돌려서 할게요. 이게 바로 장점이죠. 텐트의 위치를 그때그때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들고 이동하면 돼요. 뭐 그냥 이 상태로 들어도 되는데 어저께 제가 등에 들쳐매고도 한번 옮겨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자, 이 소라코트 장점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깨알 같은 부분들은 이제 제가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좁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좁은 느낌이 없었어요. 옆에 폭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려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꽤 공간이 넓었습니다. 혼자 자기에는 그냥 딱이죠, 딱. 그리고 밑에 깔아놓은 코트 텐트가 160 정도 되니까 어저께 베개를 놓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었을 때 머리나 발끝이 닿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게 이 발끝이 안 걸린다는 거는 옆에서 올라가는 각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끝도 안 걸리고 신경 쓰이지 않고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를 씌워 놓은 상태부터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앞에 이제 스킨도 다 걷어 놓은 상태고 밑에 메쉬망도 말아서 떡볶이 단추로 밑에 다 말아 놓은 상태인데요. 외관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시원하겠죠, 여름에 사용해도. 자, 그리고 상단 부분에 보면 요거는 제 고동 텐트하고 그냥 똑같습니다. 위에 루프 부분에 TPU 창이 쭉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밑에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아주 잘 보이죠. 나무도 잘 보이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 그리고 플라이 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을 하게 돼 있어요. 요게 제가 그냥 오뚜기 아일렛이라고 부르는데 요 아일렛이 오뚜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네, 끝으로 여기 끝은 걸려서 안 움직이게 돼 있고 여기가 좀 구멍이 커요. 여기는 구멍이 작고 여기로 넣어서 탁 제끼면 반대쪽 체결할 때도 절대로 안 빠지는 그런 부품입니다. 저는 이 부품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냥 일반 아일렛, 그러니까 이런 아일렛이죠. 이런 아일렛은 끼워 놓으면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툭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오뚜기 아일렛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스킨을 묶어주는 부분이 요거는 뭐 고가의 텐트에 적용된 건 아니고요. 요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 손끝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 있잖아요. 고정하는 거. 네, 요런 식으로 묶어지는 건데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도 묶을 수 있고 대충 묶었을 때 이게 헐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도 이게 잘 묶여요. 이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저는 텐트에 요게 들어가 있으면 되게 선호하는데요. 얘가 적용되는 걸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감탄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스킨을 말면서 요걸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여기는 왜 떡볶이 단추를 해놨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 부자재를 다 쓸 것 같으면 얘를 그냥 다 해놨으면 되잖아요. 사실 여기 부분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떡볶이 단추의 단점은 타이트하게 안 말아집니다. 끈 길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만큼 더 당길 수 있는데 이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품이 공장에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만들면 되지. 요거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손이 좀 가요. 한 방에 딱 이게 체결이 안 될 때가 좀 있거든요. 한 손으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요게 좀 아쉽다. 그래서 외부 스킨을 거둘 때는 다 요걸로 돼 있어요. 4개 전부 다 이걸로 돼 있는데 요 밑에는 4개가 다 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플라이 한번 벗겨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비가 한번 왔어요. 비가 한번 왔는데 살짝 내리고 금방 말라버려가지고 지금 아주 뽀송뽀송한 상태입니다. 먼지만 살짝 묻어있는 상태예요. 자, 플라이 끝은 버클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버클 풀고
요거를 약간 느슨하게 해놓으면 다음번에는 설치하기 쉽겠죠. 자, 여기 고리에 손가락을 걸고 폴대 잡고 위에 요거 잡고 이렇게 해주면 쉽게 걸 수 있고요,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로 손끝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잘 안 돼요. 손가락을 걸어서 당겨주면 쉽게 됩니다. 반대쪽은 텐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빼면 돼요. 루프 일반 폴리 립스탑이에요. 심실링 처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두껍게 잘 되어 있어요. 심실링 처리를 두꺼운 테이프로 썼어요. 두꺼운 테이프. 그래서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쌀 만한 데는 전부 다 심실링 처리를 다 해놨어요. 루프를 푼 상태의 스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프를 벗겼습니다. 빛에 따라서 얘가 원래 검은색은 살짝 붉은색이나 보라색 기운이 돌 수도 있어요. 빛에 따라서. 뭐 이런 실밥 묻어 있는 것들은 손으로 일일이 떼야죠. 뭐 그렇게 많이 묻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봉제 부분 같은 것도 약간 이런 것들이 눈에 좀 거슬리면 가위로 다 잘라내기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심한 정도로 붙어 있지는 않아요. 조금 묻어 있습니다. 조금. 아예 안 묻어 있지는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옷 사도 이런 거는 다 묻어 있습니다. 손으로 떼면 됩니다. 이렇게 안 뜯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 라이터로 살짝 지지든지 가위로 잘라주면 되겠죠.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자, 외부는 뭐 보시는 대로 소라코트라는 로고가 옆에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 바이 캠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플라이를 씌웠을 때도 요만큼 이렇게 아치형으로 플라이가 덮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계속 보입니다. 폴대는 폴대 클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 보통 보면 이렇게 D링으로 한번 잡아주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근접하게 X 폴대하고 겹치는 부분에 근접하게 요 클립이 있어가지고 여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총 8개의 클립을 걸어주게 되어 있고요. 슬리브는 전체 스킨의 한 절반 정도 길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위에 리치폴이 들어가고요. 리치폴도 여기에 오뚜기 아일렛으로 고정됩니다. 이 아일렛이 플라이에도 있었죠. 그래서 리치폴 하나에 2개를 다 거는 방식이에요. 상단 부분은 메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름에 이용하실 때는 여기까지만, 플라이 치지 않고 여기까지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모기장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요, 한여름이죠. 한여름. 진짜 한여름에는 열대야 막 있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런 코트 텐트가 더울 수 있습니다. 그냥 풀메쉬로 되어 있는 알파인 텐트 같은 거 있죠. 그게 더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코트 텐트를 쓰는 이유가 뭐 괜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바닥 상태가 안 좋을 때 이 코트 텐트만한 게 없어요. 바닥이 젖을 이유도 없고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스며들 이유도 전혀 없죠. 저도 이 코트 텐트를 마련한 이유, 전체적인 요 세팅을 마련한 이유가 노지의 바닥 상태가 개판일 때 캠핑을 하기 위해서 얘를 마련을 했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끔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소재는 뭐 아주 요새는 캠핑 씬에서 익숙한 소재죠. 요 소재는 TC면입니다. 혼방. 여기 포켓은 이 천장 말아가지고 집어넣는 포켓이 하나 있고요. 아래쪽에도 포켓이 여기에 있습니다. 텐션도 좋네요. 그 다음에 반대로 싹 넘어가면 여기도 포켓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포켓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딱 넣어놓고 틀어놓고 뭐 반대쪽에 누워가지고 잠자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소지품 같은 거 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간들은 뭐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에 한번 쭉 고리, 여기는 바깥 고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에 65짜리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텐션감은 나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는 텐션이 약간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짱짱하게 잘 서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써보고 설치하면서 느꼈던 점은, 와, 제대로 만들었네?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굉장히 쾌적했다. 안 답답했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리뷰를 하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요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떡볶이 단추로 돼 있으면 단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런 편한 방식이 적용돼 있는데 왜 여기 떡볶이 단추를 또 해놨을까? 그런 의문점이 살짝 드는 거죠. 자, 얘는 코트 텐트에 지금 코트 텐트잖아요. 그래서 야침 위에다가 올리긴 했는데 지금 이 바닥에 보면 이렇게 팩다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얘는 그라운드 시트가 별도로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야전 침대 위에 올려서 쓰는 거라서. 근데 여기 부분에 보면 팩다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바로 잘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바닥이 되게 깨끗하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사놓고 굳이 이 텐트를 가지고 바닥에서 잘라고 이걸 샀을까요? 그죠? 가격이 한 10만원 후반대면 비슷한 가격에 좀 더 넓은 텐트들 더 많이 있거든요. 알파인 텐트들, 더 가볍고 더 작은 텐트들이 있는데 면 텐트도 한 그 정도 가격에 나오는 것들도 있잖아요. 고동 텐트가 있잖아요. 고동 텐트. 고동 텐트는 텐트 위에 못 올리니까 요거는 1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물론 한 방에 가는 방법은 제이크라의 제이코트 사버리면 되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제 기준에 비싸였어요. 비싸다. 그 정도 돈을 태울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갖고 싶었다면 샀겠죠. 근데 막 그까지 욕구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사한 제품들, 다른 코트 텐트들 알아보다가 여러 가지 텐트들을 거쳐가고 당근에 팔고 거쳐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게 출시되는 걸 딱 알았어요. 캔빌에서 이거 출시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예약 구매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좀 기다렸죠. 기다렸다가 예약 구매가 이제 배송이 된과 동시에 여기 중국에서 막 이제 생산돼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요거를 협찬을 한번 받기로 약속돼 있었거든요. 담당자분하고. 그래서 얘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몇 개를 받았을까요? 2개를 받았습니다. 같은 블랙 색상으로 2개를 받았는데 하나는 제가 쓸 거고 하나는 우리 집에 저 말고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로안인데 로안이는 혼자서 못 자요. 그럼 로안이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 기다리세요. 어떻게 이벤트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리뷰는 다 했으니까 해체 그리고 패킹 얼마나 편한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원터치가 아니니까 그렇게 막 편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지퍼 닫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닫아줍니다. 지퍼는 YKK 이런 지퍼는 아니고요. SBS 지퍼예요. YKK만큼 많이 쓰는 지퍼인데 이 지퍼도 부드럽고 좋은 지퍼입니다. 자, 이렇게 닫고 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로 닫고 밑에 부분에는 좌우로 여기서 닫고 여기서 한 번 더 닫아주는 구조거든요. 이게 양쪽 지퍼예요. 안에서도 닫을 수 있고 밖에서도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완전 기밀이 되죠. 안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완전 동계 때 있잖아요. 그때 전기를 쓸 수 있는 캠핑장에 가시면 툴콘 같은 거 있죠. 그 툴콘을 이 밑에다가 위로 보게 하지 말고요. 그냥 툴콘을 이 안에 넣어놓으면 툴콘 바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 부분이나 허리 부분에다가 툴콘 바람이 지나가게 놔두면 굉장히 뜨뜻해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매트 같은 거 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야침 쓸 때 그런 식으로 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기를 쓸 수 있는 데는 툴콘 같은 경우는 600W 이하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밑에다가 마치 온돌처럼 툴콘 틀어놓으면 엄청 뜨뜻합니다. 그리고 얘는 좌우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좀 여백이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툴콘을 안에 둘 수 있는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걔 밑에다가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정리하고 올게요.
자, 리치폴. 이거 없어도 자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뭐 이거 없다고 형태가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처마끝만 없어지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 부분은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버클로 체결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가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뒤척일 때 이게 스킨이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결을 뭐 이왕이면 해놓은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얘가 완전히 벗겨지느냐? 아니에요. 이게 좀 느슨해지는 거죠. 느슨해지는. 그리고 이 버클을 끼우면요, 이게 확실히 스킨이 텐트를 덮어버리거든요. 아니, 이 텐트가 이렇게 당기면 스킨이 코트를, 야전 침대를 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혹시 타고 흘러서 밑으로 스며들지는 않겠죠. 비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그냥 얹혀만 놓으면 물이 이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넓은 텐트에서 야침을 올렸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방출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이 폭이 일단은 코트 텐트가 코트보다는 조금은 커야 돼요. 자, 얘부터 풀고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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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땅바닥에서 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위에서 계속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슬 빠지면서 무너지고 있죠. 자, 여기도 풀어줍니다. 자, 다 풀고 폴대 2개 쓱쓱쓱쓱쓱 텐션 주면서 빼면 풀리지 않고 잘 풀려요. 2개 동시에 잡고 반 접어주고. 자, 이 폴대 접을 때도요, 끄트머리부터 접어야지 이제 텐션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스트링이 있죠? 스트링이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끄트머리부터 이렇게 골고루 힘을 받으면서 장력이 유지가 됩니다. 자, 폴대 정리 끝. 자, 이렇게 된 상태를 유지를 하면 바닥에 안 묻잖아요. 뭔가가 바닥에 막 물기가 있고 진흙바닥이다, 이거 면스킨이라 가지고 뭐 진흙 같은 거 묻으면 좀 닦아내기 힘들거든요. 폴리면 물티슈로 닦으면 되는데 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안 닿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아래 부분은 여기 부분 있잖아요. 이게 포켓처럼 이렇게 덮어 씌우게 돼 있어요. 덮어 씌웠는데 여기가 뚫려. 그러니까 어떤 야전 침대들은 이 프레임이 옆에까지 툭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콜맨 같은 것들. 그게 이제 여기 씌울 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이렇게 씌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터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느질이 다 되어 있었으면 언젠가는 터질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벗겨내는 겁니다. 자, 여기도 벗겨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안쪽으로 말아버려요. 그대로 안쪽으로 맙니다. 원래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가방을 좀 바꿨어요. 텐트를 처음 사면 이 가방 크기에 맞게 잘 들어가는 텐트들도 있어요. 그럼 가방 크기가 넉넉하다는 얘기고요. 대부분은 타이트하게 좀 만들어 놓습니다. 얘도 타이트한지 아닌지는 한번 넣어보면 알 것 같은데, 자, 폭을 한번 볼게요. 폭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냥 얘는 반 접어서 넣으면, 반을 접어서 넣으면 뚱뚱해서 안 들어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대볼게요. 안 들어가요. 얘는 한 적당히 이 정도 느낌으로 폭을 맞춰서 놔야 될 것 같아요. 딱 반 접으면 들어갈 것 같기도 한데 좀 뚱뚱해질 것 같아서
한 3분의 1 접는 느낌으로 접겠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뚱뚱하게 말아졌겠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바람을 빼도. 자, 그 다음에 안에 스트랩 있으니까 스트랩으로 한번 묶을게요. 요 정도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가방에 한번 넣어 봅시다.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자, 일단은 스키는 넣었습니다. 이걸 굳이 가방에 넣어야 되나? 굳이? 왜? 안 넣어도 되겠죠? 굳이 말라 넣습니까?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지. 자, 난 폴대. 잘하면 안 다치고 잘하면 다치고 둘 중 하나. 복불복. 확실히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부피가 한 지금 1.3배 정도 커졌습니다. 저 원래 텐트 박스기에 접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대충 접거든요. 대충 접으면 이렇게 빵빵해집니다. 아까 전에 반 접어도 될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타이트하게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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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자, 이게 손잡이가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어깨 매라고 이렇게 했나?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텐트들은 손잡이가 이렇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부피가 작아서 그런지 이 부분이 좀 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꿀 조합은 클립코트, 딱 맞는 사이즈 클립코트 요것도 쓰면 되고, 아니면 그 마운트 리버에 더 작은 사이즈가 816인가 하는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도 816 플러스 뭐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거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얘만 다리 결합 방식이 약간 로봇 다리 형식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마운트 리버의 그 조립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레버로 돌리는 방식을 쓰고 있어서 걔네들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랜드 코트는 실험 안 해봐도 억지로 하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게 쓰다가는 얘가 찢어진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캠빌의 소라 코트에 대한 1박 2일 사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요거는 제가 노지 캠핑 나갈 때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노지에서 텐트를 그 흙바닥에 깔기가 정말 싫어요. 정말. 그래서 노지 나가면 차 안에서 자버리거나 아니면 잠을 안 자고 오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걱정이 없죠. 노지 캠핑을 요 2개 세트로 차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할지 아직까지 영상 안 끝났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추천 방식, 응모 방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재밌게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진짜 머리를 막 싸매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을 제가 고안을 해냈습니다. 이게 저는 좀 귀찮은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컴컴해지네요.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요게 제가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가격이 199,900원이에요. 추천 방식 궁금하시잖아요. 랜덤 추첨을 할까? 근데 저는 랜덤 추천 방식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체리 피커들 때문에 안 좋아해요. 파파스 캠핑을 그동안에 보지도 않고 구독도 안 했다가 이제
경품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구독해 주시고, 참여했다가 당첨 안 되면 또 구독 끊고 나가고, 뭐 이건 당연한 거겠지만 전 그런 게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랜덤 안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주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댓글 쓰기였어요. 댓글로 소라 텐트를, 소라 코트를 받고 싶은 이유를 써주세요 하면 또 제가 그걸 전부 다 읽어보고 한 명을 추리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가끔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공정하게 댓글만 보고 뽑는데 평소 때 뭐 친분이 있거나 댓글을 많이 남긴 구독자들 위주로 주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또 제가 오해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댓글 남기는 방식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는 그런 방법도 썼죠. 인스타그램 제 계정 팔로우하고 여러분들 계정을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하겠다, 요 방식도 썼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체리피커를 양산하는 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머리를 짜낸 끝에 얻어낸 저만의 방식. 어떤 방식을 할 거냐면, 제가 최근에 블로그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영상에 여기 정보란에다가 제 블로그에 주소를 이제 적어 놓을 건데,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사연을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이버 블로그는 댓글을 적을 때 비밀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비밀글. 그러니까 저 말고 아무도 못 보게 여러분들이 비밀글을 누를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제 블로그 오셔서 해당 글에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은 금액을 쓰세요. 1원을 써도 됩니다. 최고가는 이게 온라인 판매가가 지금 199,900원이니까 최고가는 199,900원이겠죠. 자, 그런데 경매를 할 겁니다. 경매 방식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취지를 좀 알아주세요. 경매를 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제가 가질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또 드릴 겁니다. 어떤 혜택을 드릴 거냐 하면, 경매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금액 선 하에서 캠빌에 그 파이어벳 토치가 좋거든요. 그걸 저번에 한번 캠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무려 총 합치면 한 7개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그때 반응이 좋았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고, 그 캠빌 토치를 경매 낙찰금으로 제가 살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 참석한 분들을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199,900원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고 칩시다. 자, 20만원이 만약에 낙찰이 됐어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돈을 주고 그걸 받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 캠빌 파이어벳 토치를 제가 삽니다. 그러면 개수가 많겠죠. 그거를 수량만큼 경매에 참가하신 분들 뺑뺑이 돌려가지고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이중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2번 추첨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선물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영상의 정보란에 링크를 하나 심어놨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링크, 제 블로그 링크를 하나 심어놨을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면 댓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 댓글에다가 비밀글로, 반드시 비밀글로 하셔야 됩니다. 비밀글로 여러분들이 소라코트의 경매 가격을 적어 놓는 겁니다. 최고가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고가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저는 제일 높은 금액에 뽑게 되겠죠. 자, 뽑으면 199,900원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좋은 이벤트 하니까 내가 좀 타파스 캠핑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분도 있겠죠. 그러면 경매가는 판매가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을 뽑은 다음에 그분하고 연락을 할 거예요.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면 경매가 성공하는 거고
만약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격을 제시한 사람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비용을 받고, 그러니까 경매 낙찰가를 제가 받고 텐트를 그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벤트의 기간은 언제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벤트 기간은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하루 동안 할 겁니다. 24시간. 만약에 제가 영상을 밤 10시에 올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10시까지 되겠죠. 그 10시까지 안에 블로그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매 낙찰 희망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위는 1원 단위까지 할 거예요. 1원 단위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뭐 10만 1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쫙 다 볼 겁니다. 다 보고 나서 아주 공정하게 이제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화면을 녹화하면 여러분들도 그 결과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과를 공개를 하고 쫙 추려가지고 제일 높은 금액을 제시한 분께 제가 코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나요?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불안 요소가 있기는 해요. 그냥 장난으로 최고가 그냥 뜩 찍어놓고 연락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겼으면 제가 연락을 또 취해야 될 거잖아요. 낙찰되셨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분한테는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느냐? 제가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를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가를 적고 그 옆에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희망 낙찰 가격, 내가 가져가고 싶은 금액 적으시고 그 옆에는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좀 복잡한데 과연 이 방식이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수는 있을 거예요. 뭐 1000원 단위, 100원 단위 밑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캠빌 토치 가격이 그게 하여튼 10,000원 초반대? 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살 수 없는 가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애매하게 두 개 못 사는 가격, 한 개는 샀는데 두 개를 못 산다. 그러면 하나는 제가 발송을 해드립니다. 근데 하나도 못 사는 가격이 만약에 경매 낙찰가가 돼버리면 텐트는 보내줄 겁니다. 그 가격에. 근데 그걸로 다시 캠빌 토치를 제가 구매할 수는 없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연결되는 두 번째 이벤트는 무산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닌데 말을 길게 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요거를 제가 화면에다가 글로 딱 적어가지고 잘 볼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이거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뭐 부르유 토끼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어떤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제 스스로 탑파스 캠핑과 구독자님들의 이름으로 그런 좋은 선행들을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탑파스 캠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캠빌의 소라코트에 대한 리뷰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항상 제가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는 하는데 첫 번째로 감사한 분들은 구독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한 6,500명 정도가 넘었거든요. 채널이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하니까 업체에서도 저를 믿고 또 구독자님들하고 끈끈한 이 커뮤니티를 믿고 제품이 홍보가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저한테 제품을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 우리 스머프님들이 가장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업체겠죠. 캠빌과도 저는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래 담당했던 분이 회사를 퇴사를 하셨지만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새로운 담당자 분하고도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캔빌에서도 계속 좋은 제품들 출시되고 있으니까 그 캔빌 제품들 제가 출시될 때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캔빌 대표님과 관계자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네요. 자, 영상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제품으로 리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